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3일 월요일 매일신문 뉴스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사태의 최대 고비였던 설 연휴가 마무리되면서 설 연휴 기간 동안 방역이 얼마나 잘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연휴 동안 전국 고속도로 나들목에 U자형 소독시설을 설치하고 주요 터미널과 기차역, 공공기관에 발판 소독조를 설치해 민족 대이동에 따른 AI 확산을 예방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또 주요 철새도래지 37곳에 통제 초소를 설치해 사람과 차량의 통행을 통제했고 닭, 오리 등 가금류 살처분 매몰 작업을 이어갔습니다. 연휴 이틀째까지 추가 감염 의심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 AI의 기세가 한풀 꺾이는 듯 했지만 연휴 사흘째 부산과 충북 진천에서 감염 의심 신고가 들어온 데 이어 충북 음성과 전북 정음에서 의심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다만 AI의 장복기가 7일에서 21인점을 고려할 때 1, 2일 AI 감염 의심 증상이 나타난 농장은 설 연휴 전 이미 AI에 오염된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설 연휴 기간에도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시행했다며 아직 안심할 수는 없지만 AI가 전국적으로 확산할 개연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6월 4일 지방선거를 4개월 앞둔 내일부터 광역시도단체장과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됩니다. 여야 각 당은 예비후보 등록 시작과 함께 사실상 지방선거 체제로 전환하고 일제히 선거전에 돌입합니다. 새누리당은 홍문종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선거 기획위원회를 발족한 데 이어 이달 말 공직후보자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4월 말까지 공천심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양승조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선거 기획단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면서 4월쯤 후보자 공천을 마무리한다는 보관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이끄는 새정치추진위원회 역시 3월까지 신당 창당을 서두르고 기존 정당의 후보 확정 일정을 고려해 공천 작업을 마친다는 방침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2012년 총선 이후 2년 만에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이자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띠고 있어 여야 모두 4활권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유승민 국회의원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자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현실성이 약하다며 부정적인 뜻을 드러냈습니다. 유승민 국회의원은 2일 새누리당 대구시장 경선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대구시장 경선에 도입하려면 대구시장 경선에만 한정해서는 안 되고 새누리당의 공천 결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며 그러려면 새누리당의 당원 당규를 바꾸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 유 의원은 또 대구시장 경선에 도입하려면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 후보 결정까지 적용해야 하고 2년 후 국회의원 총선에서도 오픈 프라이머리로 후보를 결정해야 한다며 오픈 프라이머리를 도입하려면 언론을 상대로 보도자료를 뿌릴 것이 아니라 새누리당 의총에서 먼저 주장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현재 일반 국민의 참여율이 극히 떨어지고 자칫 다른 정당에서 당원을 동원해 역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다며 또 정치 신인이 등장하는 데 장벽이 될 수 있어서 오히려 반개혁적인 제도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유 의원은 당원 당규를 그대로 유지하는 선에서 대의원과 당원의 참여폭을 크게 넓혀 국회의원의 입김을 최소화하고 시민들의 뜻이 반영되도록 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고학력화에 따라 대학을 나오고도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가 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통계청은 경제활동 인구 조사 결과 지난해 대졸 이상 학력을 가진 비경제활동 인구는 307만 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3.2%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전문대 졸업자는 지난 2012년보다 1.2% 늘어나 지난해 100만 명 선을 돌파했고 4년제 대학교 이상 졸업자는 4.2% 증가해 200만 명 선을 돌파했습니다. 비경제 활동 인구는 만 15세 이상 인구에서 취업자와 실업자를 뺀 것으로 일자리 없이 구직 활동도 하지 않는 사람을 뜻합니다. 대졸 이상 비경제 활동 인구는 2000년 159만 명이었으나 2004년 200만 명 선을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 300만 명을 돌파해 9년 사이에 100만 명이 늘었고 전체 비경제 활동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8.9%까지 상승했습니다. 올겨울 유독 따뜻했던 날이 많았는데요. 북극빙하가 작년보다 줄어들어 한반도의 겨울철 이상 한파가 덜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구 해빙 분석에 따르면 올여름 북구 빙하는 9월 둘째 주에 연 최저 면적인 518만 2km를 기록하며 역대 6번째 최저치를 나타냈습니다. 올여름 6월에서 8월 북극해 기온은 지난해 비해 전반적으로 낮았고 북구 항로의 주요 통로인 납테프해와 보버트해 기온은 평년보다 0에서 2도 정도 낮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와 함께 북극해 중심에 위치한 저기압성 흐름이 빙하를 북태평양의 차가운 해류 속으로 넓게 퍼뜨리는 역할을 해 빙하 면적 감소 속도를 둔화시켰습니다. 극지연구소 연구원은 북구 빙하가 많이 녹을수록 얼음에 비해 해수가 에너지를 더 많이 흡수했다가 다시 대기로 돌려보내는 과정에서 북구 대기가 따뜻해진다며 이 경우 북구 둘레를 위도와 평행한 방향으로 돌면서 극지의 한기를 가둬주는 제트 기류가 약해져 북극의 찬 공기가 중위도 지방까지 내려오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시 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한낮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종일 춥겠는데요. 대구 경북 낮 최고 기온은 10도에서 11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이상으로 매일 신문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